2003년 8월 28일 오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1위의 한 조용한 마을에서 미국 범죄 사상 가장 기괴하고 잔혹한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46살의 평범한 피자 배달원 브라이언 웰스였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 가게에서 근무하던 중 마마미아 피자집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의 송신탑 기지로 배달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그가 살아있는 상태로 마주한 마지막 일상의 순간이었습니다. 배달지에 도착한 브라이언 웰스는 그곳에 매복해 있던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괴한들은 그의 목에 정교하게 제작된 금속 목걸이 형태의 폭탄, 일명 칼라 폭탄을 강제로 채웠습니다. 이 폭탄은 고도의 기계 공학적 지식을 가진 자가 수작업으로 만든 것으로 강력한 수공업식 자물쇠와 부비 트랩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강제로 해체하려고 하면 즉시 폭발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괴한들은 웰스의 손에 정교하게 개조된 지팡이 모양의 샷건을 쥐어주고 소장에 이르는 장문의 지시서를 건넸습니다. 지시서의 내용은 잔인했습니다. 지정된 시간 내에 인근의 PNC 은행으로 걸어가 25만 달러를 훔쳐 나와야 하며 이후 지시서에 적힌 단계별 보물찾기 미션을 완수하여 숨겨진 열쇠와 비밀번호를 찾아내야만 목에 걸린 폭탄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철저히 타임어택 형식으로 짜인 인간 사냥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후 2시 38분 목에 폭탄을 매단 브라이언 웰스는 PNC 은행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셔츠 밑으로 거대한 금속 링을 감추고 있었으며 지팡이 총을 짚은 채 창구 직원에게 지시서를 건넸습니다. 지시서에는 제한 시간 내에 돈을 주지 않으면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행 직원이 금고에서 확보해 웰스에게 건넬 수 있었던 금액은 요구액에 훨씬 못 미치는 8,702달러뿐이었습니다. 웰스는 가방에 돈을 담은 뒤 지시서의 다음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서둘러 은행을 빠져나왔습니다. 은행을 나온 웰스는 인근 맥도날드 매장 주변의 화단으로 이동해 돌 밑에 숨겨진 첫 번째 단서 노트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은행 강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포위망은 그보다 빨랐습니다. 오후 2시 49분 은행 근처 주차장에서 웰스는 순찰차들에 둘러싸인 채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차 밖으로 끌어내어 아스팔트 바닥에 앉히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웰스는 저항하지 않고 바닥에 앉아 경찰들을 향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자신은 돈을 훔치려 한 것이 아니라 배달을 갔다가 괴한들에게 붙잡혀 강제로 폭탄이 채워진 인질일 뿐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에서 소리가 나고 있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제발 이 폭탄을 풀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폭탄의 실물을 확인한 뒤 폭발물 처리반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처리반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인 오후 3시 18분 웰스의 목에 걸려있던 폭탄의 타이머가 끝을 알리며 격렬한 폭음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웰스는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이 처참한 과정은 인근 지역 방송사 카메라를 통해 생중계되어 미국 전역에 거대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건 직후 FBI와 연방수사국은 즉각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발견된 단서 조항들을 추적하여 범인들이 설계한 보물찾기 경로를 직접 확인해 나갔습니다. 단서들은 숲속의 이정표, 도로 표지판 뒤, 특정 소화점 밑 등 철저하게 계산된 장소들에 은닉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곧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범인들이 설계한 미션의 시간 제한이 너무나도 촉박하여 설령 웰스가 경찰에 잡히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동했더라도 제한 시간 내에 최종 열쇠를 얻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범인들은 처음부터 웰스에게 열쇠를 줄 생각이 없었으며 그를 폭탄과 함께 증거인멸로 제거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사건의 돌파구는 웰스가 사망한 지 한 달 뒤인 9월 21일에 예기치 못한 곳에서 열렸습니다. 사건 현장 근처의 송신탑 인근에 살던 윌리엄 로스틴이라는 남성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 차고 냉동고에 시신이 들어있다고 자백한 것입니다. 경찰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냉동고 속 시신은 제임스 로든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로스틴은 자신의 전 약혼녀이자 오랜 친구인 마조리 디엘 암스트롱이 로든을 살해했으며 자신은 시신 유기를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국은 이 기괴한 냉동고 살인 사건이 피자 배달원 폭탄 사건과 무관하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조사 결과 마조리 D.L. 암스트롱은 과거에도 연인을 살해한 전과가 있는 극도로 위험하고 지능적인 정신질환 범죄자였습니다. FBI의 집중 추궁과 공모자들의 상호 고발이 이어지면서 숨겨진 범행의 전말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음모의 중심에는 마조리 D.L. 암스트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가진 수백만 달러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부 살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정교한 은행 강도 플랜을 기획한 것이었습니다. 기술적 손재주가 뛰어났던 윌리엄 로스틴은 그녀의 지시를 받아 철저한 은폐용 금속 칼라 폭탄과 지팡이 총을 직접 제작했습니다. 또 다른 공모자인 케네스 반스는 마조리를 도와 범행 조력자들을 포섭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사망한 피자 배달원 브라이언 웰스 역시 초기 계획 단계에서는 이들과 연결되어 있던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웰스는 공모자 중 한 명인 매춘부 제시카 호프식을 통해 범죄 그룹과 면식이 있었으며 처음에는 가짜 폭탄을 메고 은행을 터는 연극을 하는 것으로 포섭되었습니다. 당초 웰스는 돈을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고 가볍게 생각했으나 범행 당일 송신탑 배달지에 도착했을 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범인들이 그에게 채운 것은 가짜가 아닌 실제 작동하는 진짜 작동 폭탄이었던 것입니다. 웰스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으나 일행들에게 제압당했고 결국 강제로 진짜 칼라 폭탄을 목에 찬 채 죽음의 은행 강도 행각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2007년 7월 연방검찰은 마조리 D.L. 암스트롱과 케네스 반스를 은행 강도 및 살인 공모 혐의로 공식 기소했습니다. 핵심 공모자였던 윌리엄 로스틴은 기소 전인 2004년 암으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마조리는 극심한 편집증 증세를 보이며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로스틴에게 책임을 전가했으나 법원은 그녀에게 최종적으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마조리는 복역 중이던 2017년 교도소에서 유방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케네스 반스는 유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4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역시 복역 중 사망했습니다. 이로써 잔혹한 인간 사냥 게임을 벌인 주범들은 모두 법의 단죄와 물리적 사망을 맞이했습니다. 2003년 1위 피자 배달원 폭탄 사건은 한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기괴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정교하게 설계된 범죄 시스템이 어떻게 무고하게 내몰린 인질의 생명을 앗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끔찍한 실제 수사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